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의 제재로 일부 영상이 삭제되었고 채널이 경고 상태여서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들이 잘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구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옷을 벗기며 피부에 닿았어요. 그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제 몸을 어루만졌고 엉덩이를 감싸며 허벅지를 스치는 순간 따스한 물결이 온몸을 적셨어요. 우리의 몸이 서로를 감싸며 숨결이 얽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에 숨이 가빠졌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의 굴곡을 따라 흐르며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꽃잎을 쓰다듬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희정 52세예요. 남편 최민수와 함께 보내는 날들은 평온하지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세월의 흔적이 제 얼굴에 새겨진 걸 봐요. 한때 통통했던 볼은 살짝 꺼졌고 피부는 예전의 탱탱함을 잃었죠. 머리카락은 아직 검고 윤기가 돌지만 눈가의 잔주름과 턱선은 제가 지나온 시간을 말해줘요. 집 안은 늘 조용했어요. 남편이 신문을 읽는 거실은 오래된 소파에 가죽이 달아 빛바랜 모습과 커피. 잔 위로 떠도는 먼지가 우리 부부의 시간을 보여주는 듯 했죠. 이대로 늙어가는 걸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남편은 53세, 회사 일도 잘 되고 건강도 괜찮아요. 결혼 20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없고 우리 둘만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동시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가 빠진 것 같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늘 신문 뒤에 숨은 사람 같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해갔죠.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눈 지도 밤을 함께 보낸 지도 너무 오래돼 기억조차 희미해요. 마지막이 언제였더라. 떠올리려 해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운동도 할 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까 하는 마음에 남편과 함께 동네 중년 유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당신도 같이 가요. 우리 뭐라도 함께 해봐요. 제가 먼저 제안했죠. 남편은 그래 뭐 나쁘지 않지라며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어쩌면 작은 설렘이라도 찾아올까 하는 기대를 안고서요. 유도장에 들어서자 땀 냄새와 매트의 삐걱이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낡은 나무 바닥에 반사되고 벽에 걸린 오래된 유도 포스터가 이곳의 역사를 말해줬죠. 몇몇 회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부가 있었죠. 박준호와 그의 아내 이수진이에요. 준호 씨는 56세, 단단한 체격의 유도가 딱 어울리는 남자였고 수진 씨는 52세인데도 저보다 훨씬 젊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매끈한 피부에 빛나는 눈빛, 곡선이 살아있는 몸매로 나이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은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었죠. 나도 저렇게 보일 수 있을까? 순간 부러움이 스쳤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정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 씨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죠. 그는 언제나 침착했어요. 유도 동작 하나하나에 그의 성실함이 묻어났고 낮은 목소리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죠. 이수진이에요. 같이 재밌게 해봐요. 수진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뒤엔 날카로운 눈초리가 숨어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날은 남녀가 짝을 지어 바닥 기술을 연습하는 날이었어요. 우연히 준호 씨와 파트너가 됐죠. 잘 부탁드릴게요, 준호 씨.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야말로요, 희정 씨. 준호 씨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준호 씨 옆에 서자 그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했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먼저 누르는 기술부터 해볼까요? 준호 씨가 말하며 저를 매트 위에 눕혔어요. 조심스럽게 제 위에 올라탔죠. 숨을 삼켰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가슴에 맞닿았고 그의 심장이 뛰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그의 허벅지가 제 허리를 스치며 무게감 있게 얹혔죠.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누르며 체온이 피부로 스며들었고 숨소리가 귀에 가까이 들려왔어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준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네. 힘을 빼려 했지만 그의 몸이 더 깊이 밀착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몸이 제 몸에 닿았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과 다시 살아난다고 느끼는 설렘, 나를 잃을까 두려운 욕망이 뒤엉켰죠. 준호 씨.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준호 씨가 제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뜨겁고 강렬했어요. 하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괜찮아요? 걱정스레 묻는 그의 목소리에 네, 괜찮아요. 라고 작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을 피했어요. 이번엔 제가 준호 씨 위에 올라가는 연습이었어요. 제 몸이 그의 몸에 닿으며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어요. 제 손이 그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가 그의 허리에 닿으며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희정 씨. 준호 씨가 낮게 절 불렀고 그의 눈을 마주 봤어요. 그 눈빛에서 욕망이 느껴졌어요. 나를 원하는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더 가까이. 준호 씨가 제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우리 몸이 밀착되며 그의 단단한 복부가 제 배에 닿았고 숨결이 서로 얽혔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 씨.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희정 씨 정말 매력적이네요. 준호 씨가 속삭였어요. 그 말에 오랜만에 내가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라보이는 게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간 우리만의 공간에 있는 듯 했어요. 사람들이 잠시 다른 곳을 볼 때 준호 씨가 제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그 짧은 접촉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몸은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문득 시선을 느낀 제가 고개를 들자 남편이 수진 씨와 밝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엔 친밀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저런 표정을 짓다니. 수진 씨는 유도장에서 유난히 남편과 가까이 붙어 웃었고 그 모습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준호 씨의 존재가 제 마음에 오랜만에 불을 지폈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 걸까? 잊고 지냈던 뜨거운 감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에 혼란스러웠어요. 연습이 끝난 후 회원들과 근처 고깃집에 갔어요. 낡은 나무 간판 아래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준호 씨 부부도 함께였죠. 살짝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자연스레 준호 씨 옆에 앉게 됐어요. 소주 한 잔이 돌자 대화가 점점 편안해졌어요. 희정 씨 힘 좀 더 쓰세요. 나이 들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준호 씨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어요. 아, 나 진짜 힘없나 봐요. 제가 맞장 붙이며 웃었죠. 그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고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희정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준호 씨가 갑자기 귀에 속삭였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아, 아니에요. 고개를 숙였는데 준호 씨의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나 이 사람한테 끌리고 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다시 고개를 들자 남편과 수진 씨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뜨겁고 서로를 원하는 듯 했죠. 할 말을 잃었어요. 저들도 뭔가 있나.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할 순 없었어요. 우린 어디로 가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 씨의 얼굴, 목소리, 체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억누를 수 없는 마음에 괴로웠어요. 며칠 뒤 유도 연습이 끝난 후 준호 씨와 우연히 유도장 밖에서 마주쳤어요. 희정 씨, 잠깐 커피라도 마실까요? 그가 제안했죠.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우리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가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늘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니까. 준호 씨가 조용히 털어놨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죠. 저도 그래요. 남편과는 대화가 없고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희정 씨 같은 분이 그런 기분을 느낀다니 놀랍네요. 항상 밝아 보였는데. 준호 씨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 씨도 따뜻해 보이세요. 그래서 더 끌리나 봐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날 이해해 줄지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손길에 오랜만에 여자로서 소중히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 따뜻함이 내 안의 메마른 부분을 채워주는 듯 했어요. 다음 주 유도 모임에서 준호 씨 부부가 합동 연습을 제안했어요. 남편과 수진 씨, 저와 준호 씨가 짝을 이뤘죠.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연습해 볼까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는 도전적이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억지로 웃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연습이 시작되자 준호 씨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강렬했어요. 그의 속도와 힘에 맞추느라 정신없었죠. 이 사람 진심이야. 그의 진지함에 압도당했어요. 희정 씨, 허리에 더 힘을 주세요. 준호 씨가 귀에 속삭였어요. 그 뜨거운 목소리에 몸이 반응했어요. 네. 허리를 움직이자 우리 몸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고 가슴이 제 어깨에 스쳤어요. 그래요, 그 조절이 좋아요. 준호 씨가 저를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저는 그의 냄새에 취했어요. 바닥 기술 연습에서 준호 씨가 다시 저를 눕히고 올라탔어요. 그의 단단한 몸이 제 몸에 밀착되며 숨소리가 가까워졌죠. 희정 씨, 참 아름다우세요. 그의 눈빛에 숨을 쉴 수 없었죠. 그 말에 오랜만에 내가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뭐라고? 놀라움과 설렘이 뒤섞였어요. 준호 씨. 작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잠시 다른 곳을 볼 때 준호 씨가 제 입술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희정 씨,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의 속삭임에 나도 준호 씨가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이 키스는 그 감정의 확인 같았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깊어졌음을 느꼈어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여자로서 빛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의 시선, 손길 하나하나가 내 안에 잠든 여성성을 깨웠고 그건 오랜 결혼 생활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설렘이었죠. 연습 후 샤워를 마치고 준호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땀에 젖은 유도복 냄새가 아직 공기에 남아 있었죠. 희정 씨. 준호 씨가 낮게 불렀어요. 네. 그의 눈을 봤어요. 내일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망설이는 저에게 준호 씨가 부드럽게 키스하며 나중에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홀로 남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잠을 청하며도 준호 씨 생각뿐이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이야.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준호 씨와 약속을 잡았어요. 동네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만났죠. 모텔 방은 좁고 소박했어요.
오래된 벽지엔 빛바랜 꽃무늬가 희미했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엔 싸구려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곳은 우리만의 비밀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준호 씨는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희정 씨. 그가 저를 불렀고 그의 뜨거운 눈빛을 마주했어요. 방에 들어서자 준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여기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의 품에서 그의 냄새에 취했고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췄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감싸며 부드러운 물결처럼 퍼져갔어요. 사랑해요, 희정 씨. 준호 씨가 저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진심이었죠. 그의 손이 제 옷을 벗기며 피부에 닿았어요. 그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제 몸을 어루만졌고 엉덩이를 감싸며 허벅지를 스치는 순간 따스한 물결이 온몸을 적셨어요. 우리의 몸이 서로를 감싸며 숨결이 얽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에 숨이 가빠졌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의 굴곡을 따라 흐르며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꽃잎을 쓰다듬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준호 씨.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땀이 우리의 경계를 녹이며 하나가 되는 듯 했죠. 너무 좋아. 그의 품에서 내 안의 모든 긴장이 풀리고 다시 여자로서 살아 숨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의 숨결이 제 목에 닿으며 따뜻한 파도가 되어 퍼졌고 우리는 서로를 감싸며 밤을 채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쾌락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했어요. 숨을 고르며 끌어안은 채 준호 씨가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난 수진 씨와 헤어질 생각 없어요. 하지만 희정 씨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헤어질 생각 없지만 준호 씨도 같은 마음을 확인했죠. 그럼 이대로 계속해요. 제가 말했고 준호 씨가 동의했어요. 이게 옳은 걸까?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모텔에서 준호 씨와 마주했을 때 그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차가운 공기만 날 기다릴 거란 걸 알았죠. 내가 뭘 원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유도 모임이나 모텔에서 비밀스레 만났어요. 서로를 갈구하며 사랑했지만 죄책감도 커졌죠. 어느 날 남편과 수진 씨가 다정히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이 연습 중 서로의 어깨를 잡고 손이 스치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이 얽히고 몸이 가까워질 때마다 내 안에서 질투와 혼란이 뒤섞였어요. 저렇게 가까이 있어도 되는 거야? 나만 이러는 게 아닌데. 마음이 뒤틀렸지만 한편으론 안도감마저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던데? 남편은 신문을 내리며 그냥 좀 재밌어서라고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그 말투에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도 이 관계는 이어졌어요. 네 명이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 발이 스치는 순간이 있었죠.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어느 날 유도장에서 혼자 연습하며 매트에 쓰러졌어요. 땀에 젖은 매트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에 닿았죠.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난 아직 살아있어. 분노도 슬픔도 아닌 가슴이 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시 일어나 매트에 예를 표했어요. 이 관계 속에서도 난 계속 걸어갈 거야. 몇 년이 지나 관계도 조금씩 변했어요. 준호 씨와의 만남은 여전했지만 처음의 열정은 차분해졌어요. 남편과 수진 씨의 관계도 이어졌고 네 명이 때로는 함께 만났죠. 어느 날 유도장 가는 길에 준호 씨가 말했어요. 희정 씨 요즘 살 좀 빠졌네요. 당신도 백발이 늘었어요. 웃었지만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대답했죠. 그래도 당신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그래요. 슬슬 정리해야 할 때인가 봐요. 준호 씨가 말했고 그의 얼굴을 봤어요. 우리 충분히 즐겼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어요.
수진 씨도 눈치챘을 거예요. 준호 씨가 먼 곳을 보며 말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답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묻자 수진 씨와 제대로 얘기해 보려고요라고 했어요. 나도 남편과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호 씨와의 관계,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요. 남편은 처음엔 말없이 날 쳐다봤어요. 침묵이 너무 길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나도 수진 씨와 그랬어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놀라진 않았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묻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20년 넘은 결혼이 끝났다는 걸 알았죠. 남편에게 털어놓기 전 밤새 뒤척였어요. 이걸 말하면 다 무너질까? 두려웠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 씨와의 시간은 나를 깨웠지만 그걸로 충분했단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수진 씨와의 관계를 통해 나와 다른 삶을 찾았다는 걸 인정했어요. 우린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가 봐. 남편이 씁쓸하게 말했죠. 우리 사이엔 이미 애정도 신뢰도 무너진 지 오래였어요.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삶의 이유를 찾은 우리는 더 이상 부부로 남을 수 없었죠. 우린 이혼을 택했고 원만하게 헤어졌어요. 이혼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각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남편과 헤어진 후 슬픔이 날 짓눌렀지만 동시에 마음은 자유롭고 가벼워졌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덕에 나를 되찾았다고 느꼈죠. 이혼 후 혼자 살기 시작했고 준호 씨도 수진 씨와 헤어졌어요. 가끔 만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더 이상 몸을 섞진 않았어요. 친구가 됐죠. 유도 동호회엔 여전히 나가고 남편과 수진 씨, 준호 씨와 저는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과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믿어요.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유도장에 다시 섰을 때 매트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에 닿았어요. 땀과 눈물이 섞인 그곳에서 난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그래, 난 계속 갈 거야. 중얼거리며 다시 매트 위에 섰어요. 준호 씨와의 기억은 이제 따뜻한 흔적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기쁘겠습니다.